네, 안녕하세요. 발제까지 왔어? 발제까지.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동영상 강의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 65세 퇴직을 앞둔 분들이 사이버 강의 준비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앞에서 흠집 발짓하면서 막 혼자서 뭐 모노드라마 하듯이. 안녕하세요. 종교와 현대문명 3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벽 하얀 거 보고 최선책을 찾는 그 단편적인 투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어떤 방식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괜찮은 매뉴얼을 만드는 게 지금 되게 필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게 들어요. 오히려 그게 현실적. 그래서 그게 국가와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도 처음이니까 차제에 잘 됐어. 지금 한동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했을 때는 어떤 방식들이 그나마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교수자의 역할이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보해내면서도 이런 비대면 강의가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을 어떻게 융합시켜낼 거냐, 연결시켜낼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더 그러니까 저는 발전적이고 하면서 생산적이고.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고,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PPT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떠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평소에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애들 쳐다보기도 하면서 가오도 이렇게 잡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네.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마우스 클릭하면서 떠들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심심한 거야. 나 저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앞에서 흠집 발짓하면서 막 혼자서 뭐 모노드라마 하듯이 찍고 있는. 외롭죠? 그리고 와이프가 제가 막 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다가 네. 흠칫하고 킥킥거리고 가더라고요. 아까 저도 프랑스에서 그 어렵지. 자가 진단,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방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가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벽 보고 얘기한대. 그러면 안 그렇죠. 와도 된대. 근데 벽이 나한테 얘기한대.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이번에 사이버 강의 준비하느라 김시천 교수님이 저희 집에 잠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툴을 가르쳐 전수를 주셨는데 해줬어요. 전수를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앞에 제 책상 앞에 바로 벽이 힐렉 벽이 있고 그리고 옆에 창문이 있고 대충 그런데 안녕하세요. 종교와 현대문명 3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벽 하얀 거 보고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게 종교가 잘못된 게 막 갑자기 나 혼자 그치. 집어던지고 만약에 이걸 근데 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제3자 입장에서 카메라로 누군가 어. 찍으면은 미친놈. 이거 바로 이제 정신과로 보내야 그래, 된다라고 미친놈. 진단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실 이 얘기를 건조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는 농담도 하고 주변적인 그래. 얘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PPT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된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보 그러니까 전달자 되는 일단 거. 어려워지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체크하고 뭐가 다르냐. 네, 지금 맞아요. 이루어지는 방식. 예. 그러니까 체크하고 내 강의가 차별화되기가 힘들다. 더더군다나 이 점이 첫 계약이 번째 없어지겠네.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강의가 정보화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이버 캠퍼스 온라인 강의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을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게 경쟁적인 효과 방식의 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왜냐면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학생들에게 학점을 어떻게 비교해서 줄까.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의 내용들을 소화하고 이수했다면은 패스하는 방식의 그게 좋죠. 걸로 가야 된다. 학생들은 안 좋을 것 같아. 아니야, 학생들도 좋아할 거야. 왜냐면 등급이 다 거의 비슷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차별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그렇지. 기회를 근데 그런 놓친다고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특히 대학에서조차 상대 평가를 한다는 거는 정말 골 때리는 그렇죠, 일이라고 골 때리는 생각하거든요. 일이지. 근데 오히려 정말 나는 학생들이 이런 거 나가면 안티 생겨서 안 되잖아. 아니 안티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안 보이니까 누가 얘기할지 모르니까. 자막 처리해 주세요 여기. 여기 눈에 모자이크 하나 처리해 주세요.
우리 시대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행위의 주체자들이 오히려 약간 노예적 사고 안에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고 할까? 익숙해지는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면적인 참여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등급화 같은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 저번에 이 전체적으로 다 깎아먹는 거지. 네. 스펙이 필요하다. 자기 스펙을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이렇게 높은 스펙을 그게 갖춰야 돼. 능력주의, 그냥 자기 공정, 전투에는 이게 연결돼 어떻게 보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투에는 자기가 예. 이길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역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를 하는데 그 교양 과목은 상대 평가 시킨단 말이죠. 뭔가 줄을 나누고 서열을 매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에도 문제가 있어요. 기업에서 뭐 인재 전형을 하고 기업에서 누군가를 뽑을 때도 그런 성적 뭐 이해는 해요. 왜냐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나 뽑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에 어쩌면 학교가 표현이 좀 근데 굴복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예. 즉 교육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사실은 우리가 호모 이코노미쿠스처럼 마치 특정한 기업의 요구에 맞춰가는 경제인이 되기 위해서 특정한 정보와 지식을 뭐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식의 학교 교육이라면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대학 평가라고 성적도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네, 맞추는 성적이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거기에 맞춰주냐고. 그러니까. 참 너무 이상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시간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엔 구조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서열 구조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바꿔가는 가운데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함동현 선생님이 왜 이걸 따라가야 되냐고 말씀하시고 김호연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받아서 말씀드리면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곳에서 나에게 돈을 잘 벌어줄 인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계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람을, 대학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다르거든요, 추구점이. 근데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취업률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취업시켰느냐. 그러니까 뭐 공무원을 양성합니다. 취업률 1위 이런 게 막 붙어가지고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공장 같은 곳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종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취업률 경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개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일정한 기관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추긴다거나 자꾸 서열화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몽창 다 그 인문학적인 것과 반대된다 이렇게 다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 창의성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요구하는 방식들이 진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이고 제대로 측정되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가. 제가 실험을 해온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사범대학에서 이제 중국 철학사 강의를 하고 나서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30명쯤 되니까 제가 구조 시험을 봤어요. 20개의 문제를 주고 그 가운데 5개를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해라. 했더니 그리고 나온 대로 성적을 줬죠. 그랬더니 학과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매번 여러 전공 과목에서 1등, 2등, 그럴 수 3등으로 있지. 받았던 친구들이 전부 다 B로 내려가고 그럴 수 있죠. 진짜 그 평소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친구들이 전부 다 A+ 받고 A 제로 받고 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걔는 그 과목을 죽기로 한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야. 탁 물으면 탁탁탁 나와. 근데 선생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글로 쓰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해한 애들은 말로 표현을 할 줄 알아. 그렇지. 그런데 이해 못했더라도 열심히 시험 준비해가지고 외우면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적어도 철학이나 인문학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쓰는 답안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말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레포트도
5분짜리 그럼. 말로 보내라. 맞네. 네. 맞아. 이건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구술 평가를 꽤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학생들한테 뭐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받을 때 디펜스 할 때 대부분 교수님들이 질문하고 우리 대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래전서부터 그 구술 평가를 같이 도입을 했었는데 똑같아. 왜냐면은 아주 그냥 고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이나 지식이 문자로 표현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문자로만 그런 것들을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는 문맹들이 많아. 제가 얼마 전에 서전 트루스라고 하는 그 페미니스트이자 노예제 폐지 운동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강의에서도 그분은 읽고 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실 수 있었던 분인데 삶 속에서 배운 것들이 공부의 원천이었고 그게 알매 시작이었기 때문에 말로 충분히 했던 거죠. 근데 말은 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보와 지식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을 얼기설기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지선다 오지선다 고르는 데선 아주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의 문제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을 그냥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구 학문에서는 나는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강의가 모든 과목에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비대면 강의로 오히려 더 효율적인 과목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철학처럼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구술로 좀 표현하고 그 안에서 자기 질문이 무엇인지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과 생각의 교차로 안에서 이 시시비비를 좀 가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대면 강의로는 불편한 거죠.